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컴포넌트 설계 기준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웹파트 오비 장정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발표를 할 때 그렇게 떠는 타입이 아닌데, 앞서서 이정호가 발표를 너무 잘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어서 나가볼게요. 사실 제 발표는 정답이 없는 부분이라서 후회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주제를 해가지고 뭔가 이 정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제 발표는 물음표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저만의 컴포넌트 설계 기준을 마련을 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 물음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거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 있어요. 컴포넌트 설계를 잘해야 된다. 자, 설계의 뜻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계. 사전에서는 이렇대요. 대충 요약하면 컴포넌트를 만든다. 잘 만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잘 설계한다라는 말은 컴포넌트를 잘 만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잘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컴포넌트 뜻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사전에서는 구성 요소, 부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개발적인 의미로 나가 보면은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는 UI를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컴포넌트를 재사용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UI만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인 건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UI만 재사용하는 게 컴포넌트 재사용인가? 기능도 재사용할 수 있어야지 컴포넌트 재사용이지 않나? 그래서 적어도 UI나 기능 둘 중에 하나는 재사용할 수 있어야지 저는 진정한 컴포넌트 재사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재사용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범위가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서 단순히 한 번 더 쓰이면 우린 재사용일까요? 아니면 어, 모든 곳에서 쓰일 수 있어야만 재사용일까요?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을 근거로 공유하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 팀 디자이너예요. 원래 이렇게 겐톡을 보내는 애가 아닌데 느낌이 안 좋죠. 자, 제품에 제 담당했던 온보딩 마지막 파이널 스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앱젤 데모데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요구 사항이 왔어요. 좀 골치 아프죠? 근데 제품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온보딩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공유가 일반 공유하기로 대체가 됩니다. 근데 일반 공유하기 안에 링크 복사가 있기 때문에 입장하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품이 디벨롭이 됐다. 좋죠. 저도 같은 개발자로서. 자, 그래서 최대한 재사용할 요소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빨간 박스는 제가 공통 타이틀 컴포넌트라고 해서 따로 빼놨어요.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만 바뀐 거기 때문에 위치만 수정해주면 바로 재사용 가능합니다. 초록 박스를 볼게요. 이것도 날짜를 파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기능은 커스텀으로 위임을 하면 UI만 조금 바꿔주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파란 박스 내 버튼들입니다. 얘는 UI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요. 그럼 얘는 재사용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것만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다른 팀원들 뷰에는 같은 버튼이 없나 찾아보니까 찾았어요. 토너먼트 결과 후터 쪽에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다시 하기와 결과 제출하기라는 버튼이죠. 근데 제가 필요한 건 공유하기와 입장하기예요. UI는 똑같다. 텍스트만 바꾸면 되겠다. 기능은 따로 만들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친구가 만들었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사용이 절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토너먼트 리절트 부터라는 네이밍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토너먼트 리절트라는 페이지가 아니면 이 부터를 갖다 쓸 수가 없는 네이밍이고요.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다시하기나 결과 제출하기 텍스트 둘 중 하나만 바뀌어도 재사용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토너먼트 리절트라는 도메인을 제거를 해야겠다. 플러스 치얼드렌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치얼드렌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일단 도메인을 제거를 하고 네이밍을 커먼 버튼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버튼 두 개를 같이 묶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묶고 치어드렌을 쓰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치어드렌이 같은 값이 들어가 버리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유하기가 된다.
자,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버튼 두 개를 하나로 분리를 해야 했었다. 그 당시에. 자, 근데 일단 데모데이까지 시간이 없죠. 그래서 기존의 방법대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한 방식은 뭐냐면 코드 잘 보이죠? 맨 뒤에. 네. 여기 레프트 라이트라는 직관적인 네이밍을 좀 의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왼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로직, 그리고 왼쪽 버튼 텍스트, 오른쪽 버튼 클릭했을 때 로직, 오른쪽 버튼 텍스트를 의도를 해봤습니다. 가져다 사용해볼까요? 가져다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까보다는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뿌듯했죠. 자, 그러나 이게 최선의 구조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뭘 제가 실수했냐면 버튼 두 개를 묶었는데 커먼 버튼에 S가 안 들어가 있죠. 저것부터 실수를 했고요. 이제 이런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왼쪽 버튼 색깔을 다르게 정의해 주세요. 오른쪽 버튼에 화살표를 추가해 주세요. 자,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기존의 방법대로라면 새로운 프롭스를 추가합니다. 자, 레프트 버튼 커스텀 스타일, 라이트 버튼 커스텀 스타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뭔가 재사용성을 고려해가지고 컴포넌트를 설계를 다시 했는데 또다시 스파게티 컴포넌트가 돼버린 것 같아요. 무한 프롭스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구조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응이 가능할까요? 저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래서 새롭게 버튼을 정의를 해봅시다. 일단 버튼에 베리언트라는 프로스를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버튼을 두 버튼이 묶여 있던 거를 하나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와 세컨더리로 나눌 수 있겠고요. 네, 버튼은 이 레이아웃이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컴포넌트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도 고려를 해서 사이즈도 추가를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디엄 같은 게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사이즈에. 자, 그리고 아까 새로운 요구사항이었던 뭐 화살표를 추가해 주세요. 어떤 아이콘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아이콘도 같이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가져다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더 이게 변경에 유연한 버튼이 된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해봤는데 재사용성을 더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버튼에 베리언트를 주고 사이즈도 주고 아이콘이 있냐 없냐도 따지면서 뭔가 변경에 더 유연한 버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정리를 해볼게요. 계속 물음표로 끝나요. 컴포넌트를 잘 설계해야 된다라는 말은 컴포넌트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잘 나눈다는 말이 되겠고 재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컴포넌트를 잘 나눈다. 이게 다 동의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재사용을 고려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대응할 정도로 컴포넌트 설계를 고려해야 하는가? 계속 물음표로 끝나죠. 여러분들의 기준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쯤이면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장정아 너만의 컴포넌트 설계 기준이 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결과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버튼은 레이아웃이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재사용성을 고려한다. 그리고 피그마에 두 번 이상 보인다. 그러면 공통으로 분리할 컴포넌트로 리스트업을 일단 해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했을 때 재사용이 가능할 컴포넌트인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분리를 해서 재사용성은 높아졌는데 프롬프트 드릴링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게 과연 컴포넌트 잘 나눈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저만의 기준을 확립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만의 기준은 이렇게 좀 세워봤고요. 바로 뭔가 이 컴포넌트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액션 아이템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앱잼 전까지 뭘 하면 좋을까라고 혼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라딕스 UI랑 MUI를 뜯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뜯어보다가 현타가 많이 왔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코드가. 근데 새로운 뭔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요거를 뜯어보면서. 그래서 리액트 클론 엘리먼트나 S차일드 패턴, 그 다음에 MUI였나? 거기에는 슬롯이라는 어떤 그 기능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뜯어보면은 앱점 전에 저희가 그 컴포넌트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액션 아이템을 추천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컴포넌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 결국 우리는 이 끊임없는 이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컴포넌트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들으시고 컴포넌트 분리의 원칙들도 있어요. 뭐 SRP라든가 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요구 사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성찰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민을 해보면서 자기 코드에 애정을 가지고 스스로 컴포넌트 설계하는 데 있어서 더 깊고 다르게 고민을 해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개발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웨비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